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8부 영웅들의 전쟁 후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황제가 된 유비는 70만의 대군을 자신이 직접 거느리고 간우와 장비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며 성도는 태자, 유선과 제갈량에게 맡기고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전을 했습니다. 성도를 떠나 하루가 지나 강주에서 만나기로 한 장비 대신에 아들 장포가 나타나 유비 앞에 쓰러지면서 통곡을 하며 범간과 장달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유비는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며 지난 밤에 꿈자리가 이상하고 불안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죽음이란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구천에 가서 다시 만나자며 장포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친 대신에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유비가 장포를 선봉에 서라고 하자 장포는 번간과 장달을 잡아 부친의 영전에 제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간우의 둘째 아들 간영이 군사를 이끌고 합류하자 유비는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간응과 장포를 서로 친교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어명에 간응이 1살 위자 형이 되고 장포가 아우가 되어 굳은 형제의 결의를 맺고 난 후에 총나라의 70만의 대군으로 오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비의 개 같은 자식이 없듯이 간우의 아들 간응과 장비의 아들 장포는 오나라를 공격하여 한당과 주태를 물리쳤습니다. 간응은 오의 장수 반장을 죽이고 간우의 정용 언울도를 다시 찾아와서 간우와 장비를 죽인 사람을 죽여서 쌓인 원한을 씻었습니다. 총나라 군사들이 공격한다는 소리에 손거는 당황하여 제장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모든 장수들이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백제성에 주둔하며 오를 공격하자 손거는 장비를 죽인 범간과 장달 2사람을 잡아 보내고 형주를 돌려주겠다며 하해를 하자고 청했지만 유비는 거절하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다급한 손권은 대책을 논의했으나 오랜 침을 깨고 손권의 조카인 25살 나이인 선안이 나서며 장수는 싸움터에서 하루를 살아도 왕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선뜻 나섰습니다. 크게 기뻐한 손건은 5만의 정예병을 주어 방리진을 쳐서 파족지세로 밀어닥치는 촉군을 막았으나 손안은 필사적으로 싸웠으며 간응과 장포의 기세에 꺾을 수 없이 이릉성으로 밀려갔습니다. 두 조카의 눈부신 활약에 크게 칭찬한 유비는 자신의 곁에는 늙은 장수들 뿐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자 노장인 황충은 황급히 몇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진격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유비는 실수가 있을까봐 염려되어 옆에 있던 간응과 장포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지시했으나 황충은 단신으로 적진의 부장 사적을 단칼에 죽이고 번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번장은 도망을 치자 오나라 대장 주태 등 몇
사람의 장수가 항충에게 한꺼번에 공격을 했으나 당해내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추격하는 항충을 멀리서 마충이 활을 쏘아 말에서 떨어지게 하자 황급히 간응이 달려와서 본진으로 돌아오자 놀란 유비는 부상당한 노장수 항충의 손을 잡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유비를 보고 황충은 조용히 폐하의 가분한 은총에 여한이 없다며 옥체를 보전하여 천하를 도모하라고 하며 75세의 나이로 영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총나라는 5호 대장을 3명이나 잃어버린 막대한 손실로 국군이 전망에 걸린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한 유비는 손건에게 원한이 사무쳐서 전쟁 대서를 모두 갖추어 놓은 후 직접 선봉에 서서 토벌에 나섰던 것입니다. 오나라에서는 한당과 주태가 군사를 이끌고 맞섰으나 유비는 많은 군사력으로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전력을 다하자 상대가 되지 못하여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전력이 약화된 오군의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싸우던 간응은 부친을 죽인 번장을 만나 원수를 갚겠다며 공격을 하자 번장은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고 산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달아난 번장을 추격했으나 보이지 않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오목살이 한 채가 보여 간응은 하룻밤 잠자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목살이 방 안에는 제상 위에 촛불을 켜고 벽에 사람의 화상이 붙어 있는데 자신이 붙인 간우의 신상이 보이자 간응은 자신도 모르게 엎드려 부친의 항상 앞에서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인은 울고 있는 간응에게 연유를 묻자 간응은 자신의 부친인데 어떤 연고로 하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 지방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도 간우를 신으로 모셨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간우를 신상으로 모시지 않는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목살이 집에서 간응은 노인과 이야기하던 중에서 헤매며 도망치던 번장이 주인을 찾아 들어오자 간응은 원수를 잘 만났다며 달려나가 단칼에 죽이고 신장을 꺼내어 간공 신상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친의 원수를 갚은 간응은 부친이 생전에 애용하던 정령 은울도를 되찾고 번장의 목만 가지고 본진으로 돌아가자 유비는 간응을 크게 칭찬하며 원수는 갚았지만 서러움에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오나라는 싸움에서 계속 패하자 유비를 배신하고 동호에 기순한 부사인 미방이 간우를 죽게 한 마충을 죽여 수곡을 들고 자신만 살겠다고 유비에게 와서 속죄를 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다시 자신을 속여 목숨을 보전하려는 술책이라며 유비는 간응에게 명령하여 마충의 수곡과 부사인 미방을 죽여 수곡을 같이 간우의 영위에 제사를 올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친 간우의 영전에 부사인 미방의 목을 베어 제사를 지낸 후에 간응은 유비 앞에 엎드려 부친의 원수를 갚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던 장표 또한 유비 앞에서 부친 장비의 원수를 언제 갚느냐고 통곡을 하자 유비 또한 함께 눈물을 흘며 반드시 손권의 목을 베어 피로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움직일 정도로 유비의 명성이 널리 떨치자 송건은 나라의 국군과 자신의 신변이 산 위에서 통나무나 돌이 굴리는 것처럼 위태로울 처지에 놓이자 어떻게 하면 유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생각 끝에 장비를 죽여서 수급을 가져온 범관과 장단을 묶여서 장비의 수급을 비단보로 싸서 함께 보내면서 형주성과 자신의 여동생 손부인도 돌려주며 하친을 맺자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원활의 이 간사한 관계에 속지 않는다는 유비는 장표를 시켜 범관과 장달을 목을 베어 장비의 영전에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오직 동생 간우와 장비의 원한을 갖기 위해 송건을 굴복시키고 위나라를 평정하여 천하를 통일하는 진념에서 오나라를 공격해 나갔습니다. 적에게 불리한 채 위장하여 유혹하는 계략에도 말려들지 않는 유비의 공격에 대하여 신하들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송건은 골몰했습니다. 신하들 중에 감택이 형주 땅의 육선의 재주가 뛰어나며 마치 둔한 말과 기린을 비교하며 지난날의 주유나 노숙, 여몽보다 지략이 좋으니 중책을 맡기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손권은 감택의 건의로 육선을 불러 들였으나 신장이 팔척이고 얼굴은 마치 여성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송건은 육선을 보고 군사들을 군율에 따라 복종하니 사양 말고 대도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한사코 육순이 문무백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뱃슬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자 손권은 문무백관들을 세워둔 채로 육손에게 대도독 우호군 진서장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시립한 모든 장수들은 속으로 비웃음을 사도 육손은 서성과 정봉을 호위로 임명하고 군사들을 정비하여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일선 싸움터의 장수인 한당과 주태는 어린 서생인 육선의 지위를 들을 생각도 않고 오히려 지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육선에게 송건의 조카인 손안과 이령성에게 고초를 겪고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육선은 들은 척도 않고 촉군을 격파하면 절로 해결된다며 장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던 첫 군령을 모든 군사들은 싸우지 말고 군령만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육선은 적을 패배시킬 기회를 봐서 공격을 하여야지 덮어놓고 공격하면 패한다는 판단에서 전략과 자원, 식량 등을 갖추어 놓은 후 상대의 전술에 대한 허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도독으로 임명된 육선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자 유비는 상대의 전략을 헤아리지도 않고 군사들에게 비우는 듯이 전군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군이 밀물처럼 밀려와도 육수는 한당의 진지에서 공격하지 않고 있으며 적군의 장수들이 싸움을 청해도 상대의 기세가 치솟을 때는 대항하면 불리하다고 하며 상대가 지치기만 기다리며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연일 동호의 성문에서 유비의 군사들이 싸움을 청해도 아예 대응을 하지 않자 유비는 마음속으로 현명한 군주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조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조해진 유비의 모습을 보고 마랑이 육선이 무슨 깊은 계략이 있는 듯이 생각되니 조심해야 된다고 하자 유비는 육선을 무시하고 겁을 먹고 나서 싸우지 못한다고 깔보듯이 말했습니다. 적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마음 놓지 말고 언제든지 공격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로 방비하여야 한다는 마랑은 건의를 했습니다. 한여름날 유비의 군사들은 헛싸움질에 지치고 목이 타오르자 시원한 그늘 숲속에 보내고 가을에 가서 싸울 생각으로 진지를 숲속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영체를 숲속으로 옮긴 것을 바라본 마랑은 유비 보고 동천에 와 있는 제갈량에게 보고를 하여 자문을 받자고 했으나 소용없는 소리라고 건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독단적인 판단한 유비는 마랑의 거듭 상대가 육손이니 간곡히 청하자 유비는 생각다 못해 마랑에게 진영 도본을 떠서 제갈량에게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육손은 유비의 군사가 숲속으로 진영으로 옮기게 되자 크게 기뻐하며 송건에게 자신이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리며 참을 수 있었던 전략을 알리며 전군에게 비밀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송건은 많은 신하와 장수들이 육손을 무시했지만 자신이 사람 볼 줄 알아서 믿고 올바른 판단을 낸 것에 대해 기뻐하며 지원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총나라와 오나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더욱이 유비가 어리석게 모든 진영을 숲속에 내려놓고 있으니 반드시 육선이 공격하면 유비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신하가 조비의 옆에 있다가 이 기회에 유비를 공격하자고 하니까 조비는 고개를 흔들며 총나라를 칠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이끌고 서천의 오나라를 점령하여 천하를 통일시킨다고 했습니다. 웅대한 조비의 계략을 들은 모든 군사들은 감탄하며 총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유비의 전술은 병사들만 희생시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터에서 황급히 마랑이 가져온 전쟁 지도를 보고 제갈량은 진노하며 항상에게 진지를 옮기는 것을 건의한 자를 당장 참수하라고 지시하자 옆에 있던 마랑이 항상이 명령이었다고 했습니다. 땅이 꺼지도록 탄식한 제갈량은 마랑을 보고 한조의 운명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자 마랑은 그 연유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숲속 700여리를 군사들로 늘어놓았으니 육선이 불을 공격하면 막을 길이 없고 빠져나온다 해도 강을 끼고 진군했으니 출구가 없어 패망하니 속히 유비에게 알리라고 제갈량은 지시했습니다.
불안 마음에 마랑은 이미 육손이 공격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갈량에게 묻자 백제성으로 도피하라고 다시 지시를 하며 항상이 처한 진지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갈량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백제성의 10만 군사와 진지를 구축해 두었으니 육손이 감히 공격 못할 것이며 공격하더라도 생포당할 것이니 서둘러 서신을 가지고 유비에게 가라고 독촉했습니다. 성도를 한급히 나와서 마랑은 군사와 군마를 준비하는 사이에 육손은 이미 유비의 숲속 진영에 일시에 불을 질러 천지가 불바다가 되자 유비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일제히 공격한 육손의 군사들에게 유비는 군사들을 정비할 여유도 없이 도망치기가 바빴으며 정신없이 불길 속을 헤매일 때 육손의 장수인 서승과 정봉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포위하여 달려들어 적에게 유비가 잡힐 위기 순간에 장포와 오군의 포위망을 해치고 달려들어 유비를 구출했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유비령은 마야산 꼭대기에 피신하여 산 아래로 내려다보니 숲이 타오른 불길이 100여리를 뻗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탄식을 하며 상대의 육손의 하공 전략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이 얻은 함으로 군사들을 죽음의 전투로 몰아넣었다며 뉘우치고 있을 때 간양이 달려와서 속히 백제성으로 피신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이 파죽지세처럼 공격하였으며 조은이 제갈량의 명령을 받고 강주를 지키고 있다가 지원하려 달려와서 오나라 군사들을 주풍낙엽처럼 썰어져 버렸습니다. 무사히 백제성을 유비가 도착하니 군사들이 살겠다고 명령 개통을 무시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겨우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대부분이 죽거나 오군에게 항복하자 육손은 연전연승으로 자신감을 얻어 직접 백제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의복포에게 진영을 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